4월 14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꼭 5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1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 선언도 하고 또 출마 선언도 하고 10명 가까이가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민주당도 4명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이제 자기 이미지를 완전히 포장하는 그런 작업만 할 뿐 이재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칩거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본격화된 만큼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힘 누구로 지지를 모두 몰아주는 것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가장 적임자냐, 이걸 골라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까 합니다. 이제 당연히 어느 후보가 잘한다, 잘못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냉혹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은 온통 화두가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 변수, 한덕수 대망론이었습니다. 이 한덕수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송은재TV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들어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잘한다, 호불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한덕수는 소위 한덕수 띄우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도 드릴까 합니다. 한덕수는 현재 후보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보다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뜬 것, 이렇게 띄우는 것은 기획된 것입니다. 물론 한덕수의 바탕에다가 그 부분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에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전국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3명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29, 이준석 14%입니다. 이재명이 제한은 있지만, 이 한계는 있지만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덕수 또 국민의힘 이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문수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1위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2자릿수가 되었다. 이준석의 지지율은 앞으로 2자릿수, 한 자릿수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이준석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갉아먹습니다. 민주당보다. 그게 2배쯤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갉아먹는 것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갉아먹는 것이 더 크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하나로 집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탄핵, 비상계엄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 경우에 친윤, 비윤 대결 이렇게 되면 이준석의 공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준석은 결국은 이 대선 전국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만 이 흡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지지율이 2자릿수가 되면 이게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조기 대선인 만큼 발생한 일도 많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변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50일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선거를 오래 해본 전문가들 또 이 다선의 정치인들 모두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단서를 답니다. 진영 어느 쪽이든 또 좀 중립적이다 어느 쪽이든 다 단서는 답니다. 한국이 정치 현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어떤 강한 변수가 와도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서는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가장 이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곤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대선 판을 흔들, 경선 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뭐 오세훈이라든지 지금 유승민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그 이유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덕수 핑계도 되고 경선 룰 핑계도 되는데, 경선 룰, 지금의 경선 룰로 하면 뭐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든지 이 오세훈, 한동훈에게 좀 불리하죠. 그런데 지금의 경선 룰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하게 했고 당원들이 50%도 당원들이 만족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룰에 맞추는 겁니다. 이제 룰에 맞출 수밖에 없고, 한동훈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데 불만 터뜨릴 필요 없습니다. 또 한덕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쪽에서 이게 뭐 윤 대통령 측의 기획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기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도 평생을 이 관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기획을 했는지, 누구의 뭐 아이디어를 차용했는지 한덕수 밝히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어제도 만나서 뭐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덕수가 밝히지 않습니다. 한덕수 출마할지 안 할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밝힐 사람도 아닙니다. 밝힐 내용도 아닙니다. 소위 한덕수 변수는 한덕수 변수대로 한 달 가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최소한 다음 달 4일까지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사퇴하면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이렇게 결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죠. 한덕수 출마 이 여부가 친윤 50명의 국회의원들이 뭐 모두 나서서 지금 기자회견도 한다, 지도부가 말린다, 지도부도 나서서 지금 한덕수가 왔으면 좋겠다, 차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김문수에게 이익이 될지, 한동훈에게 이익이 될지, 친윤에게 이익이 될지, 비윤에게 이익이 될지, 이재명에게 이익이 될지, 뭐 손해가 될지 솔직히 아무도 계산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수일 뿐입니다.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이재명 독주에 대해서 지금 이 차이가 10%도 아닙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가 지금 16% 아닙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판을 흔드는 것 이외에는, 지금 뭐 판을 흔드는, 야, 이준석 보고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역공을 펼칠 겁니다. 지금 판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을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떠나서 판부터 흔들어 놓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변수로 지금 뭐 불출마, 출마가 잇따르고 있고 한덕수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지명을 하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거기에서 대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친윤 의원들 50명이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출마 촉구, 모두 기획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친윤들이 당권도 지켜야겠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야겠고, 가장 크게 뭐 한동훈은 막아야겠고, 지금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 명의 아이디어가 모였고 한덕수가 오케이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재명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이. 김문수나 지금 뛰고 있는 한동훈이나 홍준표에게 유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한덕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짧게는 그게 유리하지 않겠지만 2달 길게 보면 대선 전국 전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나 한동훈 모두 독자적인 힘으로 지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지금 가지기는 힘듭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놓고 옳으냐 그러냐, 탄핵을 놓고 이게 탄핵은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태도, 이재명의 줄 탄핵을 본다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난 것은 아쉽고 이 탄핵 결정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을 잘 됐다라고 해버리면 비상계엄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잘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법리 싸움에서도 이게 손해였던 것입니다. 그 계몽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전직 대통령의 경험도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퇴임한 이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뭐 광주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주 5.18의 뭐 정치적 의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희생이 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 성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이 비상계엄은 잘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해버리면 또 해야죠, 그러면. 지금은 뭐 이재명이 난동을 안 부립니까? 또 그러면 비상계엄 해야죠. 한덕수도 비상계엄하고 다음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비상계엄 때려야죠. 이걸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심판 심리는 이 부적절했고 절차도 어겼고 이 심리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 판단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제가 그 법리에 있어서 그 결정문이 법리에 있어서는 흠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송재TV 댓글을 통해서 제 생각에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하고 증거도 채택을 하자, 검찰 조서도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 법적으로 결정문을 써가는 법의 논리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법리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 근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반된 것이라든지 지금 이재명의 줄 탄핵과 비상계엄을 비교 형량하는 정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탄핵에 대해서 모두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그 결정문은 문제가 없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잘못된 것이지 법리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덕수 변수 이렇게 남겨두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늘부터 경선을 벌이게 되는데 좀 더 격렬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올 이야기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용광로처럼 하나로 모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유승민도 모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오세훈, 유승민이 안고 있는 크든 작든 그 지지율도 모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을 지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지지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뭐 지지율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송재TV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결례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지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제 지지율을 한 곳으로 모으고 소위 영웅을 탄생시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죠, 사실은. 1차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지를 바꾸고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 길을 틔워주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죠. 그걸 정치인들이 하지는 않고 지지자들 보고 해달라라는 것은 어거지죠, 어거지.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오세훈 지지층이 지지한 사람이 이제 지지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쉽겠습니까? 경선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오세훈도 잘했지만 저 후보에게 졌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저 후보를 지지하자. 나는 오세훈을 지지는 하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하나로 묶어가야 된다. 그 작업을 해 가는 것이 오늘부터 구체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생겨서 뭐 친윤이 유리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친윤도 자기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데, 친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이 지지층, 소위 친윤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특별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문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갑자기 뜬 겁니다. 김문수에서 지금 한덕수로 갈라지는 것이죠. 뭐 이게 또 한동훈에게 불리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죠. 또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가 지금 지지율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위 영웅 한 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모두 기존 자기가 지지했던 그 후보를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탄생하는 한 명에게 모두 몰아줘야 합니다. 그냥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뭐 친구들, 가족 다 끌고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을 지금 이길 수 있는 이런 판에 와 있습니다. 이준석 단일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은 이준석의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을 1% 이내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덕수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덕수 있는 걸로 지금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지지율의 대변동이 가져옵니다. 그 다음 뭐 친윤이 무슨 계산을 하고 무슨 기획을 하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영웅이 탄생하면 한덕수 변수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무슨 후보 단일화가 필요합니까? 이준석과 무슨 후보 단일화가 필요합니까? 당당하게 그냥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어느 후보가 잘하고 있고 어느 후보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후보로 지지율이 몰릴 것 같다. 또 아니면 제 주장입니다. 이제는.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